완전히 검은 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 후에 검은 멍이 들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니 싸우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은 멜라닌이 더 많아서 눈이 거의 까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명에 따라 큰 변화가 있어요. 사실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은 실제로 매우 짙은 갈색입니다. 속눈썹은 150일 동안만 유지됩니다. 가장 긴 눈썹의 세계 기록은 약 8cm입니다.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속눈썹에는 또한 작은 진드기들이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눈 색깔은 갈색입니다. 다양한 색조의 갈색이 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는 모두 파란색이 기본으로 있다는 점이에요. 모든 갈색 눈의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은 그저 짠물이 아닙니다. 리피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름, 물, 그리고 점액이에요. 눈물의 소금기는 항균성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멋진 카메라는 200메가픽셀입니다. 사람의 눈은 576메가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몰이 사진보다 직접 볼 때 더 멋진 거예요. 우리는 연간 약 420만 번 눈을 깜빡입니다. 적어도 8초마다 한 번이죠. 눈을 깜빡일 때마다 10원씩 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도 넘게 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피부 세포가 재생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60초마다 약 3만 개의 죽은 세포를 흘리고 매년 약 4kg의 피부를 잃습니다. 손톱은 발톱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발톱은 거의 4배 느리게 자라는데 손톱보다 손상이 적기 때문입니다. 종종 발가락을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은 보통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의 침을 생산합니다. 1년이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한 침이에요. 침 뱉지 마세요. 침은 완벽한 치료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입의 상처는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빨리 아물어요. 또한 음식 맛을 보는 걸 돕습니다. 미뢰는 음식이 침에 의해 녹을 때에만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뼈는 보기보다 강합니다. 1입방인치의 사람 뼈는 약 9,000kg을 견딜 수 있으며 콘크리트보다 4배 더 강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 머리가 그렇게 단단한 건가요? 우리의 혈액형을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당분입니다. A, B, AB형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O형은 당분이 없어서 기증의 안성맞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O형인 사람들이 달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혈액형보다 모기에게 더 잘 물려요. 사람에게는 8가지 혈액형만 있는 반면 소에겐 800가지 이상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와! 보통 하루 50개에서 150개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은 5년인데 오래된 머리카락이 빠지자마자 새 머리카락이 즉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같은 직경의 구리선보다 강합니다. 한 가닥은 최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머리 전체의 머리카락으로 최대 8,400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우리 위는 보기보다 큰데 극한 조건에서 거의 230g이고 평균 약 900g입니다. 음식은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소화됩니다. 금속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중요해요. 입술은 손가락보다 훨씬 더 민감하며 신경종말이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보다 100배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키스를 하는 것이 손을 잡는 것보다 100배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울퉁불퉁 작은 주름이 있어서 입술 자국은 지문처럼 독특합니다. 입술 무늬는 또한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혀무늬도 독특해요. 우리 배꼽은 동물원 같아요. 약 70개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거든요. 그중 일부는 일본의 흙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심지어 보통은 극지방 만년설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네, 바로 거기요. 여러분 배꼽 안에요. 우리 몸은 실제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내뿜는 빛은 최소치보다 1000배 더 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제 말을 믿으셔야 할 거예요. 지구상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입니다. 아드레날린 분출로 인한 거예요. 블러쉬와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르민은 딱정벌레를 갈아 만든 붉은 염료입니다. 으아! 귀는 일생 동안 계속 자랍니다. 또한 귀에도 땀이 나는데 귀지는 사실 귀에서 나는 땀입니다. 그런데 코 역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할 때는요. 심장은 절대 지치지 않는 유일한 근육입니다. 대동맥은 거대해요. 그 지름은 거의 정원에 있는 호스만큼 큽니다. 우리는 매일 약 500에서 1500ml의 가스를 배출하는데 이건 작은 풍선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기구 풍선을 채워볼까요? 해볼만 하겠어요. 지방은 우리 몸이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A, D, K, E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우리 몸은 7개의 비누를 만들기에 충분한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뇌의 일부분은 자신의 뉴런과 단백질을 먹어치웁니다. 만일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 수면, 배고픔, 체온을 책임지는 시상하부가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숨을 들이마시고 동시에 삼킬 수 없습니다. 방금 직접 시도해봤죠? 인두는 숨을 쉴 때는 공기 통로로, 음식을 삼키면 음식 통로로 사용됩니다. 뇌에 있는 주름을 모두 펴면 베갯잎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는 전구를 켤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W의 전력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캔 하나를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몸무게의 약 1.4에서 2.3kg을 차지하는데 우리 전체 무게의 2%입니다. 대부분은 노폐물이에요. 평균 체온은 섭씨 36.1도에서 37.2도의 범위입니다. 기록된 가장 높은 체온은 인계온도 46도였어요.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을 수 있지만 가장 강한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손 힘의 50%는 새끼손가락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콘플레이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플레이크 대 인간 1대 0. 다행히도 수가 아니라 그 정교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을 포함한 많은 화학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철은 각각 길이가 2.5cm인 못 3개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우리 몸의 탄소는 900개의 연필을 만들 수 있어요. 간은 일부분이 제거되면 재생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크기로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장기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들어요. 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몸속에서 실제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마다 완전히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60살이 될 때쯤이면 미래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침내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후각도 나이가 들수록 덜 예민해집니다. 기침을 할 때 약 시속 96km의 속도로 공기를 방출합니다.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무게가 최대 3에서 4kg까지 나가는 가장 거대한 장기 중 하나죠. 만약 모든 피부를 펼 수 있다면 약 1.9 평방미터를 덮을 수 있을 거예요. 딸꾹질은 2단계 과정입니다. 먼저 근육 경련 때문에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엔 딸꾹! 기도가 폐쇄돼서 공기는 차단되고 요란한 소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잘 때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그래서 밤에 가스가 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오직 소리에 의존할 수 있어요. 수면은 소음으로 인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감각 중에서 후각이 가장 날카롭습니다. 잘 때를 제외하고요. 1년이 지난 후
65%의 냄새를 기억하지만 지난 3주 동안 본 것 중 50%만 기억합니다. 또한 28일마다 새로운 코가 생기는 셈인데 코세포가 4주마다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맛에 관해서도 우리는 대부분 후각에 의존합니다. 후각은 맛의 최대 95%를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후각이 없다면 사과와 순무를 구별하기가 힘들 거예요. 꽃다발이 여러분에게 향기롭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취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냄새를 나쁜 냄새로 인식합니다. 귀는 청각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행계는 뇌에 있어요. 귓구멍 안쪽에는 액체와 작은 센서 역할을 하는 털이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사진에서 눈이 빨갛게 나오거든 반사되는 빛을 탓하세요. 플래시가 눈에 있는 모세혈관에 반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뼈는 설골을 제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골은 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가장 잘 부러지지 않는 뼈 중 하나입니다. 양손으로 똑같이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입안에서 혀를 코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보세요. 약 3분의 1의 사람들이 한쪽 눈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요? 농담을 하면서 장난스러운 신호를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양쪽 눈썹을 따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드물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면 아직 그에 상응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연습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 눈썹을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고 다른 눈썹을 위아래로 올리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쪽 눈썹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썹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나요? 이 간단한 도전은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비록 과학자들이 이 테스트가 건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지 여부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근육과 심장이 충분히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이나 무릎의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아마도 운동을 시작할 때일 거예요. 팔을 뻗어서 팔꿈치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반지를 놓고 손바닥을 뒤집어 보세요. 만약 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드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팔꿈치를 쉽게 핥을 수 있거나 엄지손가락을 팔뚝에 댈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소수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요. 이런 증상을 과가동성이라고 합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마치 뱀처럼 몸을 이상한 자세로 비틀 수 있도록 해주죠. 그들의 머리를 발 사이에 넣고 몸을 뒤로 눕혀 손을 바닥에 대고 온갖 종류의 다리찢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가동성이 민감함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이 영역은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90%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고 10%만이 왼손잡이입니다. 네,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글쓰기, 그림 그리기를 포함한 모든 일을 양손으로 똑같이 잘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당연히 양손잡이들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7천만 명에 해당하죠. 여러분이 그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똑같은 문장을 양손으로 쓰거나 오른손으로 먼저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차이가 없다면 축하합니다. 그나저나 이 운동은 여러분이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뇌의 반구 균형을 잡는데 매우 좋습니다. 거울에 비추면 바로 보이도록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의 뉴런을 깨우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일어나 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기장에 쓰곤 했습니다. 그의 거울 글씨의 실제 용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잉크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에 비추면 바로 보이도록 글을 쓰는 건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 예보에 의존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계절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추위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들은 수영복만 입고 추위 속을 걸으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능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를 견디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길들입니다. 물론 그냥 멋있게 보이거나 그렇게 느끼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에는 혈액순환 개선, 집중력 증가, 전반적인 행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 속에서 몇 초 동안 맨발로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손바닥을 펴세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을 꼭 쥐세요. 이제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약지를 다른 방향으로 펴세요. 성공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음악가의 소질이 있어요. 손바닥의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간지럼을 태워도 간지럼을 타나요? 다른 사람이 간지럼 태우지 않는 한 보통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움직임을 감시하는 뇌의 손의 영역이 자신의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가 신경계의 다른 부분으로 신호를 보내서 이러한 감각을 상쇄시킵니다. 하지만 몇몇 희귀한 사람들은 실제로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뇌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감을 만지거나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신경이 흥분되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종이 한 장과 쓸 것을 준비하고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뻗고 발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발을 회전시키면서 종이 위나 공중에 숫자 6을 그려보세요. 이 일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뇌의 왼쪽 영역은 동시에 두 개의 반대되는 회전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모든 움직임을 같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을 해낼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숫자들을 써보면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유일하게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숫자는 0입니다. 전정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간단한 방법을 써보세요. 한 발로 서서 눈을 감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시도 중에 균형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전정계는 몸 전체에 걸쳐 많은 장기와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모두 함께 작동하면서 그것들은 몸이 다른 위치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뇌와 시각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침묵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매일 사람들은 혀를 사용해서 다양한 맛을 인식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혀는 또한 많은 트릭을 위한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약 10% 사람들이 혀를 코끝에 댈 수 있어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사람은 미국의 닉 스토벌입니다. 그의 혀 길이는 10.1cm입니다. 또한 27cm나 되는 혀로 인도 기네스북에 오른 또 한 명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와,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 콘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성인 남성의 평균 혀 길이는 약 8.5cm이고 여성의 평균 혀 길이는 7.9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 트릭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체리 줄기를 매듭으로 묶는 것은 파티에서 자주 하는 챌린지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올바르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알 글리니에키는 혀로 1분에 14개의 체리 줄기 매듭을 만들어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와, 만약 그 기록을 깨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고 4cm 정도의 긴 체리 줄기를 이용하세요. 이 방법에 관한 튜토리얼이 많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혀 옆면을 말아서 U자 모양으로 만드세요. 약 65에서 81%의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타고났으며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실제로 연습을 통해서 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케차리 무드라는 혀 끝을 입 안으로 말아넣는 것을 가리키는 요가 용어입니다. 이상적으로 혀는 부드러운 입천장 위에 도달하고 비강의 시작 부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 아사나는 마음과 몸을 상쾌하게 하고 갈증, 배고픔, 그리고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케차리 무드라를 하면서 잠드는 습관을 기른다면 자각몽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가 초보자들은 비강에 도달하기 위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즉시 할 수 있다면 행운아입니다. 의도적으로 귀를 흔들 수 있나요? 축하합니다. 지구상의 약 22%의 사람들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양쪽 귀를 동시에 움직이는 건 18%만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옛 우리 조상들에게 귀 움직이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귀로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귀를 꿈틀거리게 하는 것을 담당하는 근육 집단을 이개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린 대부분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할 뿐이란 거죠. 안타깝지만 우린 여전히 개와 고양이들이 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귀를 실룩거리는 멋진 능력을 가질 순 없어요. 여러분은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엑스레이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12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고 24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갈비뼈가 25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명 중 1명만이 이 희귀한 추가 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뼈를 경늑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갈비뼈 위, 목 바로 밑 쇄골 위에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눈에 띄지 않고 아플 경우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허스키의 양쪽 눈의 색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희귀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헤테로크로미아, 이색증이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뜻의 헤테로와 색깔을 의미하는 크로마의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 중심 또는 부분적 이색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 이색증은 두 눈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갈색이고 다른 하나는 녹색이에요. 한눈에 두 가지 다른 색이 있는 경우를 전문가들은 중심적 이색증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적 이색증이 있는 사람은 눈의 일부만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태어날 수 있고 부상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극도로 희귀해요. 미국에서는 20만 명 미만의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독특해요. 눈 색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희귀한 눈 색깔이 뭔지 아세요? 구글 검색하지 마세요. 회색입니다. 파란 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파란 눈도 매우 희귀해요. 세계 인구의 약 8에서 17%만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 눈은 훨씬 더 특별합니다. 1% 미만의 사람만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은 눈의 층에 있는 적은 멜라닌에 의해 발생합니다. 만약 회색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동유럽과 북유럽이에요. 심지어 더 희귀한 눈 색깔은 빨간색이나 보라색이지만 이건 종종 다양한 건강 상태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장치의 도움 없이 1억 가지의 다른 색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뿔세포라고 불리는 것 덕분에 색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색으로 변환하는 것을 돕는 3가지 종류의 원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가지 종류의 원뿔이 있어서 사색형 색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특징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목구멍 뒤에 걸려있는 눈물방울 모양의 작은 공, 음식을 삼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공을 목젖이라고 부릅니다. 목젖은 라틴어로 작은 포도라고 번역돼요. 놀랍게도 약 2%의 사람들이 국외수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건 목 안에 있는 이 필수적인 기관이 갈라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티에서 이런 멋진 특징으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농담은 제쳐두고 국외수혈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먹고 마시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투가 약간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목젖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특별한 신체 특징은 휴식을 즐기고 싶을 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게 자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니콜라 테슬라, 마가렛 대처, 윈스턴 처칠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매우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DEC2 유전자라고 불리는 이 유전자는 우리의 일주일 리듬을 조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를 졸리게 하거나 배고프게 해서 언제 자거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자연적인 생체 시계죠.
이 희귀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더 짧은 시간에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겪습니다. 4-5시간만 자도 충분하죠. 제가 꼭 갖고 싶은 초능력이에요. 슈퍼히어로 같은 뼈를 만들어주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떨까요?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또한 피부가 덜 노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고에서도 무사하고 세월의 흐름도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언뜻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2줄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여분의 속눈썹이 있다는 의미예요. 혹시 의학적인 측면에서 궁금하다면 2줄 속눈썹은 특정 유전자의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분의 속눈썹 층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매우 불쾌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리섬유 모발 증후군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에게도 있는 증상일지 모른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머릿결이 푸석하고 건조해지는 것의 원인이에요. 이런 머리는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 말 그대로 빗질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또한 모발이 두피에서 사방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있어요. 색상은 밝은 금발이나 은발에 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원통형인 머리카락 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삼각형이나 하트 모양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완전히 평평해요. 확실히 밝혀진 경우가 1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일정한 특징을 가지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 특히 더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은 꽤 멋진 특징을 발전시켜 왔어요. 설명드릴게요. 고지대 환경에는 산소가 더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적응해 왔어요.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적응해 왔어요. 그들은 몸에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외모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부분 백색증이에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발 일부분에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가 부족합니다. 헤어라인 앞 이마 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눈썹이나 속눈썹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증상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없애고 싶다면 염색을 할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게 매우 멋져 보인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고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비누 맛이 나요. 사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고수에서 불쾌한 맛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고수가 비누 맛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유전자 변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맛 자체보다 식물의 냄새와 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 하나지만 고수를 정말 먹어보고 싶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속임수가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요리에 고수를 사용하기 전에 으깨세요. 그게 왜 도움이 될까요? 고수를 으깨면 비누 맛을 나게 하는 화학물질들이 분해되고 불쾌한 맛이 덜 나기 때문입니다.